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사회 시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뭔가 막 배운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이 사진 보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이분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토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한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라고 배웠는데요. 요동의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북으로는 만주의 헤이릉강, 그리고 남으로는 한강 이부까지, 그리고 동으로는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그래서 정말로 넓은 땅을 갖게 된 그때가 바로 이제 광개토 대왕이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왕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이번에는 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장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침략에 맞서 싸운 장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략에 맞서서 어떤 장군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려의 명장 강감찬의 업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자, 강감찬 장군.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강감찬이 뭐를 했던 사람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걸까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감찬 장군의 사진부터 봅시다. 자, 사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역시 장군처럼 되게 멋지고 좀 되게 늠름하게 생겼네요. 그쵸? 좀 약간 덩치도 크고. 자, 항상 장군들을 이렇게 칼을 차고 있죠. 자,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제 강감찬 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보다는 조금 약간 다르게 조금 더 왜소하고 작은 체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술, 이렇게 막 칼싸움이라든지 활쏘기 이런 것보다는 약간 책을 읽는 거, 공부를 더 좋아하고 공부를 잘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뭐 칼싸움 한 것이 아니라 공부만 하고 그래서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승진을 하고 그 당시 예부시랑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부시랑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이제 외교부 차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외국의 정치적인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뭐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문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관 같은 경우에는 장군이 아니죠. 그렇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관이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죠. 이렇게 칼싸움보다는 약간 공부를 더 잘한다. 이래서 전쟁도 이제 약간 머리를 쓰는 거예요. 뛰어난 지략이 있었습니다.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제 적의 작전을 예상하고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야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즉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강감찬 장군은 뛰어난 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란 적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강감찬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바로 저 사진이 거란군을 직접 완전 엄청 큰 대승리를 이끈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포커스는 바로 저 귀주 대첩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때 이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바로 낙성대라고 하네요. 서울의 이제 낙성대역인 것 같아요. 자, 강감찬 장군은 고려가 쳐들어오는
거란이라는 나라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운 장군 중 한 명입니다. 그중 이 귀주대첩은 강감찬 장군이 뛰어난 작전으로 거란군을 상대로 완전한 대승을 일으킨 전쟁인데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간략하게 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고려는 거란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 저 위쪽에 보면은 거란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고려에 침입을 해서 매우 이제 고려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꾸 위에서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계속 오다가 결국 거란이 일을 냅니다. 1010년도에 거란이 40만 군, 정말로 많은 숫자의 군대죠. 40만 군 어떻게 가늠이 좀 안 되는데요. 40만 군을 데리고 고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40만 군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군사들을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고려의 신하들은 우리 항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복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문관이었던 강감찬은 아닙니다. 전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싸울 군사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인 현종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물러설 것이 아니라 강감찬 장군을 믿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와 거란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무승부가 나요. 그래도 지지 않았어요. 무승부가 나서 이제 거란의 황제에게 직접 현종이 찾아간다는 친조를 거짓으로 약속을 해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란이 약속한 친조를 요구합니다. 너네 황제가 온다고 했는데, 너네 왕이 우리 황제에게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고려의 왕인 현종은 병이 있어서 아파서 못 가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떨까요? 거란이 조금 열이 받겠지요. 자, 그래서 거란이 이제 1918년 다시 한번 10만의 군사를 데리고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걱정이 쓰였어요. 자, 10만의 군사를 데리고 또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래서 바로 강감찬은 강감찬을 고려군의 대장으로 임명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10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지략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작전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정보를 캐냈습니다. 거란 군들이 10만인 군사가 어디로 쳐들어갈 건지에 대한 미리 정보를 다 얻어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고려의 왕실에 있는 개경으로 무조건 먼저 쳐들어가서 아예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지력가였던 강감찬 장군은 먼저 개경으로 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홍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1차로 방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병 12,000을 숨어있게 하고 남은 병사는 소가죽을 깨어서 성에 있는 동쪽에 상교천을 막고 있다가 거란군이 만약에 그 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소가죽을 끊어버려서 거기 보면은 천을 막아버렸으니까 물이 막 넘치다가 그 물살 그 소가죽을 딱 터트리게 되면은 그 물살들이 엄청 모였다 갑자기 한 번에 쭉 홍수처럼 떠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쪽 물살에 밀려서 거란군들이 휩쓸려서 정신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역시 강감찬 장군의 생각처럼 그 거란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삼교천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바로 강감찬 장군이 자, 그럼 소가죽을 이제 터뜨려라 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았던 물들이 홍수처럼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너무 정신없겠죠. 물살에 밀려서 거란군들은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정말 휩쓸려서 정신없을 때 숨은 기병들이 12,000의 기병들이 총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고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10만 명의 대군을 상대로 우리는 2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한 수적인 열세도 불구하고 정말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아직 그래도 많은 병사들이 남아 있었어요. 거란 쪽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군사들은 다시 안 되겠다. 우리는 작전을 바꿔서 다시 뒤쪽으로 돌아서 개경으로 가자. 이러고 개경으로 쳐 들어갔으나 이미 방어선을 다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뇨? 아니죠. 쳐 들어간 것은 실패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란군은 할 수 없이 이번 전쟁은 우리가 졌으니까 거란으로 돌아가야겠다. 후퇴를 하자라고 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귀주에서 강감찬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귀주라는 곳인데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귀주라는 곳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리 매복해 있으면은 정말로 꼼짝없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감찬이 개경에서 이제 거란으로 도망가려는 거란군들을 귀주로 유인합니다. 계속 조금씩 활 몇 번 쏘고 다시 도망갔다가 활 몇 번 쏘고 도망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거란군들이 안 그래도 져서 열받는데 저 무리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무작정 귀주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귀주에서 정면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도 보이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갑자기 북쪽에서 거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고려군에서 그 거란 쪽 방향으로 강한 바람들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고려군의 화살이 바람에 실려서 거란군에게 비처럼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도왔는지 이때 우리가 꼭 무조건 승리를 잡아야겠다 해서 총 공격을 퍼부으게 됩니다. 거란군이 아무리 이렇게 화살을 쏘려고 해도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그 화살은 날아가지조차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군이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란군들은 정말 많이 이 싸움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도망가는 거란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린 강감찬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입을 했다고 했어요. 거란족이. 자, 그런데 결국 살아 돌아간 사람은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10만 명 중에서 수천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인 거네요. 와, 정말로 이렇게 총 멋진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거란족이 고려를 절대로 넘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전투가 정말로 크고 의미 있는 전투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멋진 장군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잘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전략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멋진 장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바로 오늘은 우리가 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운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지략으로 거란의 10만의 군사를 막아버렸어요. 정말로 아예 고려를 넘어보지도 못하게 아예 그렇게 만드는 대단한 장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란을 크게 물리친 전투는 바로 귀주 대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귀주 대첩과 그리고 강감찬 장군을 꼭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고려에는 정말 이렇게 멋있는 장군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선생님이 링크를 2개를 더 걸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보면은 두 가지 이제 강감찬 장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귀주 대첩에 대한 애니메이션 내용
선생님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영상을 보고 강감찬 장군이 요런 업적을 남겼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걸어둔 첨부해 둔 학습지를 풀어주면은 오늘의 사회 시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침략에 맞서 싸운 장수죠. 장군이죠. 바로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은 강감찬 장군보다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어요. 안녕.